정의로부터. 오케이? 자, 이때 이동 거리가 아까 영어로 shifting distance여서 우리 약자 뭐 쓴다고? S. 시간은 영어로 뭐야? 타임. 그래서 t를 써. 자,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 뭐 이렇게 우리말로도 써도 돼. 근데 시험 볼 때 이러고 있으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기호화하자고요. 자, 속력은 영어로 velocity, 시간은 time, 이동 거리는 shifting distance s. 그래서 V는 T분의 S.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럼 이게 속력이고 이게 이동 거리고 이거 시간인 거 알아야 돼. 여기까지 가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답이 딱 10 나왔어. 근데 이게 떨렁 10을 쓰면 이게 뭐 10kg이라는 건지 아니면 10m라는 건지 아니면 속력이라는 건지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뒤에다가 적절한 뭘 붙여줘야 돼? 단위. 자, 이 단위는 둘 중에 하나예요. 과학자 이름에서 나오거나 혹은 공식에서 나오거나. 이건 동식에서 나온다. 보세요. 자, 거리는 단위 미터 쓰잖아. 시간은 단위 초, 세컨드, 세크 쓰잖아. 자, 미터에서 세크를 나눈다는 의미로 중간에 뭐가 들어가? 퍼가 들어가. 자, 그래서 미터 퍼 세크 단위를 사용해요. 내가 말하는 중에는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 자, 미터 퍼 세크 단위를 사용해요. 자, 이뿐만 아니라 뭐 킬로미터 퍼 아워 혹은 미터 퍼 미닛 이런 거 다 쓸 수 있어. 다 쓸 수 있는데 자, 과학에서는 시간 단위 초 많이 쓰고요. 거리 단위는 미터 많이 써요. 그래서 미터 퍼 세크로 주로 물어보고 풀게 될 거야. 뭐 100%는 아니지만. 뭔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이런 의미죠. 결국 10m per sec 하면 의미가 이런 거야. 1초당 몇 미터 가는 빠르기다? 자, 1초당 몇 미터 가는 빠르기다? 10m 가는 빠르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자, 퍼는 뭐뭐당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자, 이제 질문. 그 M이 미니트로 S가 shifting distance. M이 미닛이라고? 아, 미닛은 이렇게 안 써. MIN 쓰지. 그럼 미니멈. 미니멈을 우리가 단위로 쓰진 않으니까. 자, 오케이. 여기까지야 단위. 자, 그래서 10m per sec.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빠른 거 뭐야? 뭐가 빛. 빛. 빛의 속력 혹시 30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약 20. 오, 맞아. 빛의 속력은 약 30만 킬로미터 per sec거든? 맞아. 이거는 보통은 미터 per sec로 많이 표현해요. 그러면 1km가 1000m에 해당하니까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 per sec죠. 즉 3억 미터 per sec. 1초에 3억 미터 가는 빠르기. 근데 이제 정확하진 않고 이 앞자리가 2.9 뭐 9 얼마 이렇게 가. 근데 보통 약 3억 미터 per sec라고 얘기를 해. 자, 이거는 1초당 3억 미터 가는 빠르기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거속시에서 했었던 것들. 자, 바로 속력,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가 정이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해서 결국엔 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의 간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동거리, 속력. 사실 나중에 이제 고교 과정에 가면 운동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훨씬 많아. 그때는 더 많이 배우게 될 거야.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두 종류의 운동을 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바로 속력이 일정한 운동. 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정하다, 같을 등자를 써서 등속 운동이라고 표현해. 자, 같을 등자 써서 등속 운동. 오케이? 속력이 일정하다, 계속 같다, 변하지 않는다, 등속 운동. 자,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조건이 잘 지켜져야 돼. 자, 생각해봐.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엑셀을 밟았어. 자, 엑셀을 밟는다는 것은 가는 방향으로 추진력을 준다는 얘기야. 힘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동차의 속력 점점 어때져? 빨라져. 자, 그런데 앞에 사슴이 지나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멈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밟아? 브레이크를 밟겠지. 자,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은 지면이 거칠거칠하잖아. 바퀴를 더 압착을 시켜가지고 지면으로부터 방해하는 마찰력이라는 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얘들아, 면상에서 내가 물체를 한번 운동시켜. 뭐 예를 들어 얘가 10m/s의 속도로 가. 얘 영원히 가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결국에는 가다가 어떻게 되지? 멈추지. 자, 왜 멈추지? 외물이 있어.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얘가 면과 접촉하고 있어서 이 접촉한 면이 거칠거칠해. 얘가 얘의 운동을 방해하는, 맞아, 마찰력이라는 힘과, 맞아,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어서 얘가 공기중을 가로지를 때 또 이 정도 크기는 아니지만 공기가 이 물체를 방해하는 공기 저항력이라는 힘도 줘. 근데 이 공기 저항력은 사실 50원짜리 동전 정도의 질량만 돼도 굉장히 크기가 좀 작아요. 되게 빠르게 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마찰력에 비해서는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잘 표현을 안 하지. 근데 존재하는 거야, 분명히. 자, 이것 때문에 결국엔 뭐 하는 거야? 멈추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지면과 마찰하면서 갈 때 이 거친 면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준다고. 이걸 마찰력, 지면으로부터 마찰력, 공기로부터 공기 저항력. 내가 공기 저항력을 좀 세게 느끼고 싶다? 그럼 100m 달리기 할 때. 그냥 평소 걸을 땐 솔직히 공기 저항 느끼니? 아, 공기가 막 나의 운동을 방해하는 거 느껴요? 잘 못 느끼잖아. 근데 내가 100m 달리기 기록 잴 때, 그땐 좀 느끼지? 아니야? 그걸 내가 저항력을 더 크게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너네가 수영장에 가봐. 한 이 정도 있잖아. 물이 한 이 정도 찼을 때 거기서 내가 걸어봐. 걷는 거 쉬워, 어려워? 좀 어려워. 물의 저항력을 크게 받거든. 물의 저항력은 공기 저항력보다 어떻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그게 약화된 형태라고 생각해주면 돼. 화재이 지금 약간 정신 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러면은 고체에서 이렇게 걸으면 고체에서? 어떻게 걸어? 아, 고체를 뚫고 걷는다고? 한번 해봐. 나한테 뭘 보여줘. 한- 고체 뚫고 가는 거. 몸을 한 몇만 주 정도로 달고 해주는 거야. 뭐 아무래도 아, 기본적으로는 힘들지. 상상은 할 수 있지. 그래.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그런 고체라면 네가 뚫고 있을 정도의 고체라면은 예를 들어 네가 나무를 뚫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너의 모습이면 안 돼. 왜? 압력이 높아지려면 접촉면이 좁아져야 되거든. 네 얼굴이 네 몸체가 이렇게 뾰족해져야 돼. 얼굴이 너무 피가 나는 거. 그러면은 아니 얼굴이 뾰족해야 된다고 형태가. 그러면은 나무를 뚫고 갈 수 있어. 근데 이제 만약에 고체인데 뚫고 가겠다? 그러면 약간 용융된 형태가 되지. 그리고 막 멘틀 같은 거. 맞아, 매트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뚫고 가는 거 맞아. 액체보다 더 힘들 거야. 왜냐면 입자가 더 조밀조밀하니까. 갈리는 것도 자. 갈리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요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자, 이렇게 마찰력이 작용하면 이 자동차의 속력이 어때지지? 빨라져. 마찰력. 느려져. 그럼 봐봐. 얘는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는 운동이잖아. 그럼 가는 방향으로 힘 작용하면 빨라지고 반대 방향으로 힘 작용하면 느려지니까 얘는 가는 방향으로도 반대 방향으로도 힘이 작용해야겠어? 안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돼. 자, 그래서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하려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아예 없거나 있다면 합한 힘, 알짜 힘이 얼마가 되어서 0이 되어서 안 작용하는 것과 같은 상태. 그때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등속 운동이에요. 현실 세계에선 사실 보기가 어려워. 항상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자, 그래서 힘이 아예 안 작용하려면 완전 우주 공간 있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에서 만약에 물체가 원래 움직이고 있었다? 그럼 무슨 운동 할 수 있는 거야? 등속 운동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과거에 1980년대에 미국하고 소련,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죠. 구러시아, 소련하고 경쟁 관계에 있었어. 러시아가 미국보다 훨씬 못 살지만 우주과학은 엄청 많이 발달한 거 알아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서로 막 우주 탐사선 발사체를 서로 경쟁적으로 엄청 많이 쐈단 말이야. 소련이 최초죠. 소련이 최초. 맞아. 그래서 엄청 많이 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보내놓은 것들이 되게 우주에 많아. 근데 걔네들이 이제 뭐 어딘가에 가서 돌다가 수명이 다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냥 계속 돌지 못하고 그냥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우주를 떠돌아다녀. 우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는 막 우주에 별들도 있고 행성들도 있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별 간 거리, 행성 간 거리가 워낙 어떻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우주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이제 보내놨던 애들이 속력을 가지고 힘 안 작용하니까 그냥 영원히 등속 운동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또 어떤 천체 주변에 가면은 막 힘을 받아가지고 속력이 막 빨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주에 그 옛날에 보내놨던 쓰레기들이 넘쳐난다고 하잖아. 그런 얘기 들어봤어? 그래서 우주 쓰레기가 넘쳐난다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혹시 영화 중에서 좀 옛날 영화긴 해.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알아요. 알아요? 되게 재밌는 영화야. 엄청 상도 많이 받고. 죽을 뻔했어. 맞아. 죽을 뻔했어. 이 그래비티 보면은 그 우주 그 정거장에 있는 과학자들의 얘기거든요. 처음에. 근데 이 우주 정거장 과학자가 우주 정거장이 이제 좀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고치려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수선하고 있는데 옛날에 보내놨던 그 인공위성 쓰레기들이 막 와가지고 부딪혀. 그래서 막 충돌해. 그런 스토리가 나와. 그래서 그게 다 영화가 어떤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한번 보면 좋아. 되게 재밌고 좋은 영화고 과학적인 영화예요. 그래비티가 실제 그건 모르겠어. 자, 그러면 잠깐 쉽게. 그래비티가 현실에 가까운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아니야. 근데 인터스텔라도 사실 현실에 가깝기는 한데 그